안녕하세요. 건강나침반 6090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한 가지, 바로 소금과 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몸이 지켜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 병원, 보건소, 텔레비전, 포스터까지 어디를 가도 저염식, 싱겁게 먹기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짜게 먹고 있는데 더 줄여야지. 국물도 거의 안 먹고 김치도 아주 싱겁게 먹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소금을 줄였는데도 피곤함은 더 심해지고 다리가 자주 쥐가 나고 혈압과 혈당으로 인하여 붓기와 어지러움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 소금과 물의 균형을 조금 다큐멘터리처럼 차분하게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동시에 너무 많으면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즉, 소금은 독도 아니고 소금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어떤 소금을 어떤 몸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피, 눈물, 땀, 그리고 침, 이 모든 것은 약간 짠 물, 즉 소금물입니다. 피가 전혀 짠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심장, 뇌, 근육, 장기 곳곳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은 심장이 박동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이 움직여라 수축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온몸이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무서워서 밥도, 국도, 반찬도 지나치게 싱겁게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도 잘 안 땡기고 커피, 음료, 차, 술 등으로만 수분을 채우려다 보니 몸 안은 만성적인 탈수와 전해질 부족 상태로 기울어 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다리가 붓고 쥐가 나고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건 물만 잔뜩 마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과 적당한 소금일까요? 땀은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것은 물만이 아니라 소금도 함께입니다. 이때 맹물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의 염도는 더 내려가고 소변만 자꾸 나오고 몸은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에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되어 심한 어지러움, 구토, 정신혼미, 심하면 경련과 의식소실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 많이 마셔라만 외치고 소금과의 균형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르신들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 그럼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다 해결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신부전 콩팥 기능 저하 이 있는 분들은 의사가 정한 염분 제한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소금은 나쁘다와 소금은 만병통치약이다. 이 둘 다 극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소금과 물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탁에서의 소금. 국물까지 짜게 드시는 식습관은 분명히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간이 안 느껴질 정도로 싱겁게 드시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면 현재 본인의 혈압, 콩팥 기능, 심장 상태를 의사와 상의한 뒤 나에게 맞는 염분 수준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국, 찌개, 반찬의 간을 짜다가 아닌 담백하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안전한 기준입니다. 둘째, 물 마시는 습관.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이야기하지만 체격담 양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술은 물이 아니라 이뇨를 촉진하는 음료입니다. 수분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맛으로 즐기는 한두 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여름철 사우나, 농사일, 장시간 산책 후에는 맹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소금 혹은 전해질 음료를 적당량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혈압 콩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염증과 면역. 소금이 들어간 소금물 가글이나 약간의 소금을 활용한 코 세척 등은 입안 염증, 잇몸 질환, 가벼운 인후통,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선이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 질 상처 부위에 고농도 소금을 직접 바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자칫 더 큰 손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염증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염증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금물과 노년 건강.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체내 수분량도 줄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호르몬과 신경 기능은 느려집니다. 이때 소금과 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머리가 멍하고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험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이랑 소금만 잘 먹으면 치매도 당뇨도 고혈압도 관절염도 다 나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의 메시지는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은 뇌와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 역시 신경근육순환의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치매, 당뇨, 심장병, 암, 만성염증 같은 질환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병입니다. 유전, 나이, 생활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식단, 흡연, 음주,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물과 소금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마치 집안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답답함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맑아지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집 구조 자체를 고치려면 약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고 재활이 필요하고 생활 습관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나침반 6090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금과 물은 기본 공사입니다. 그 위에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이 더해져야 비로소 100세 건강 설계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점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기운이 없고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자주 쥐가 나시나요? 입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마셔도 소변만 자주 보고 더 피곤해지시나요? 일부러 너무 싱겁게 먹느라 밥이 영 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혼자서 소금을 확 늘려볼까? 물을 억지로 왕창 마셔볼까? 이렇게 실험하지 마시고 현재 드시는 약, 혈압, 심장 콩팥 기능, 당뇨 조절 상태를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선생님, 제가 너무 싱겁게 먹어서 전해질이나 수분 균형이 깨진 건 아닌지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꼭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5년, 10년, 20년 건강을 조용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 나침반 6090에서 드린 이야기는 소금은 나쁘다도 아니고 소금이 모든 병을 고친다도 아닙니다. 물과 소금 둘 다 소중하지만 내 몸에 맞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니어 여러분의 식탁과 물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건강 나침반 6090이 더 정확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70대, 80대, 90대 끝까지 또렷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건강 나침반 6090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